일단 부수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총 214자인데 그 중에 이제 뭐죠? 부수. 요거를 길게는 못 하고요. 짧게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서 부수별로 찾기 쉽게 일단 부수들은 한목에 좀 하고요. 핵별로 몇 핵짜리 부수냐, 1핵이냐, 2핵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릴 거고 나중에 이제 1800자, 기본 한자 1800자를 지금 풀이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 한자들은 무슨 부수의 몇 핵이냐로 찾기 쉽게 다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그걸 유튜브에서 활용하시기 쉽게. 그래서 이제 그냥 동영상으로 사전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또 책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요즘은 일단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는 게 빠르니까요. 그래서 부수에 대한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저희는 바로 일단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부수 이제 1핵짜리인데요. 1핵, 한 핵으로 된 것들 하나 좀 소개드리면 부수 일단 대표적인 게 한일자 있죠. 요거는 옛날 각골문부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었다면 이제 한문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합니다. 네요. 보면요. 비슷해요. 보세요. 1, 2, 3, 4, 5. 그러면요. 1. 또 뭐죠? 아라비아 숫자로는. 요거 빨리 써보세요. 하나. 요걸요. 빨리 쓰면요. 요걸 빨리 써보세요. 이상하죠?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웃기다는 거죠. 보세요. 사방도 동서 네모로 이렇게 짝 찢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둘, 셋, 넷. 사방 찍는 거죠. 이해되세요? 5. 5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중간에 내서 5가 제일 중심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신기하게 5자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아무튼 6, 7, 8, 9는 뭐죠? 6, 7, 8, 9는 이제 각골문까지 좀 들어가야 돼서 어려운데 재밌는 건요. 동양에서 6이 태음수고 7은요. 소양. 7은 뚫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8은 다시 찢어졌다. 요게 8이에요. 넉사자 안에. 9는요. 손이 최대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극치. 그래서 이건 태양, 이건 소음. 근데 재밌잖아요. 아랍 숫자로. 9랑 6이 반대로 돼 있는 거. 이게 동양에서 태음, 태양. 변화의 끝. 그러면 이게 요놈이 위로 쳐들고 있고 요거는 저 아래로. 이게 동양에서는 이게 집이에요. 집 가짜랑 비슷합니다. 씨알이에요. 집에 딱 들어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겨울. 겨울 6, 7, 8, 9가 동양의 숫자가 겨울 이제 하나 났다. 뭐죠? 봄. 여름은 양이 극치까지 갔다 9가 여름이고 가을은 이제 뭐든지 쪼개지기 시작한다 다시. 그래서 완전히 쪼개지면 6으로 7은 잘하면 9로. 그래서 양수는 홀수는 양수는 잘하고 음수는 더 쪼그라드는 게 더 커요. 음수는 작은 게 더 크고 쪼그라들어야 되니까. 양수는 큰 게 더 크고. 요놈이 태양, 요놈이 소양, 요놈이 태음, 요놈이 소음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게 동양에서 주역은 공개를 뭐라고 불러요? 6이라고요. 양께를요? 9라고요. 근데 둘이 딱 그 숫자를 귀신같이 정반대로 그려놨죠. 이런 것도 재밌고. 7은 뭡니까? 이게 조금 튀어나온 거. 8은요. 쪼개진 모습을 하고 있죠. 뭐가 좀 자란 거. 8은 쪼개진 거. 제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여 본 거니까 조금 더 개의치 마십시오. 자꾸 할 일은 없고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요.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다 하는. 신기하게 1, 2, 3은 빨리 쓰면 3이 되죠. 그러니까 눕혀 쓰냐 세로로 쓰냐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동양에서도요.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라비아냐 중국이냐 하지 마시고 동양 문자냐 하지 마시고 그 수를 만드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이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구나 하는 것도 아시면. 먼저 한일자인데 한일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한일자를. 이게 예전에 전서에서 나오는데요. 요게 주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작은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새끼 화살인데 쏴가지고 탁 쏘면 이제 활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이제 좀 더 어린 애들 쓰고 하는 거죠. 쏘면 가서 탁, 그죠? 날아가더라도
줄 당기면 다시 오고 또 쏘고. 그래서 이게 화살을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 그 화살을 그러니까 화살을 갖다 놓고 하나 해놓은 거 화살 가지고 예전에는 그 활 있죠. 화살. 화살이죠. 화살. 화살이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로 숫자를 계산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두이자는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것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화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걸 많이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죠, 예전에. 네,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사람이요. 만약에 사람이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쐈다 또 쐈다 계속 그 반복해서 쏘죠. 요게 이겁니다. 대신할 때, 대체할 때 끝없이 활을 반복한다고 해서 대를 잇는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를 쏘고 또 쏘고 꼭 같은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원래는 그 줄 달린 화살을 말하긴 하는데 그냥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을 쏘고 또 쏘고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뭔가 대체되면서 이어가는 거를 우리가 대를 잇는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원래는 작은 화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 가지고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수표에는 이렇게 많이 쓰죠. 한일 그려버리면요 사기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사기칠 수 있으니까 한자로 이 구분 지으려고 한일자를 확실히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서 하나 그러면요 보통 하늘을 뜻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찢어지면요 하늘, 땅. 근데 셋이 돼야 완성이 돼요. 하늘.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요 또 자식이 또 생겨서 꽉 채우는 게요. 그랬을 때 가정이 또 안정되는 게 있죠. 이게 신기하게 셋이 돼야지 완성이 됩니다. 지금 1부터 3까지 다 해버렸는데요. 네, 하나, 둘, 셋 해서 셋이 되면 뭔가 완성이 되는 우주에 그런 로고스가 있어요. 진리가, 수리가. 그래서 예전에 다큐에서 실험하는데 한 명이 이런 강남역 같은 데서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중간쯤에 한 명이 서서 이렇게 건물 위를 쳐다보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둘이 같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신경 안 쓰는데 셋이 쳐다보면요. 일제히 다 같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셋부터는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셋이 되면요. 안정된 집단으로 느껴지게 우리한테 돼 있어요. 숫자가 3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 가위바위보도 뭐 하나요? 3세판은 해야지. 이상하게 왜 3판은 해야 안심이 될까요? 뭔가 불안하다고 느껴요. 하나가요. 하늘만 있는데 그게 찢어졌잖아요. 하늘과 땅이 되면 분열만 있거든요. 셋이 돼서 누가 중간에 매개자가 나와서 다시 안정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 둘까지. 셋은 돼야 안정이 되니까 모든 도원결의 할 때 3명 모여서 합니다. 둘 모여서 도원결의 안 해요. 셋이 모여서 하나 조직을, 이제 셋이 모여서 결성하면요. 그건 조직이에요, 이미. 재밌죠. 사람들도 셋은 모여야 거기 낀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이런 뜻들이 있다. 하나는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한획으로 된 건 요거 있어요. 뚫을 꼰자. 요거는요, 화살이나 어떤 막대기가요, 뭔가를 뚫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다른 건 아니고 자주 쓰이는 가운데 중자 요거에 뚫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뜻하고 통하니까요, 이 가운데 중자까지 알아두시면 옛날 중자는요, 여기 뭔가 이렇게 깃발 같은 걸 표시해 놨어요. 깃발을요, 딱 제자리에다 딱 꽂아 놓은 거 느낌. 아니면 뭔가 화살이 관역을 적중한 거.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 딱 맞는 거를 적중이라고 하죠. 예. 적중했다는 게 중에 딱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뭔가 뚫었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거는 하나의 관역에 딱 뚫린 거죠. 마음이요. 하나의 관역에 딱 뚫려 있으면 충성,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꼭 조국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에 꽂혀 계신 게 충성이에요. 오타쿠들은요. 뭔가 그 애니메이션에 꽂혀 있으면 거기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에 뭐 모든 거를 걸고 사는 거예요. 나는 가족에 충성한다. 가족이 나한테 제일 가치인 거죠. 나라에 충성한다. 예, 나라한테 또 이런 마음을 꽂아두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한결같이 불태우는 거죠. 뭔가에 몰입해 계시면 여러분 거기다 충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두 개가 돼버리면요. 근심이 시작돼요. 근심 한자가 됩니다. 두 개에 꽂혀버리면 힘들어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음이 힘들어져요. 매사에 뭘 판단할 때 요걸 할지 그런데 두 개의 가치가 비등하면 헷갈리겠죠. 늘 심사가 복잡해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음을 하나에 몰입을 해야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제 책 몰입책 다 하면 요약하면 이거 한자 아닌가요?
요거 안 됩니다. 근심환입니다. 요거 하십시오. 하나만 정하면 돼요. 그럼 나는 공부를 할 게 과목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시간에는 하나만 사랑하십니다. 시간 정해놓고 만나세요. 그럼 바람둥이들의 원리겠죠, 이게. 그 순간은 그 여자만을 최선을 다합니다. 돌아선 순간 또 그 여자한테 최선. 아무튼 몰입하는 비결이 그겁니다. 몰입을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바람둥이.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 같아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한획으로 된 건요. 요 점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이걸 뭐 이제 뭐죠? 예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한문을 표시하잖아요. 자왈 뭐 이렇게 뭐죠? 뭐라고 이렇게 인이 어쩌고 나가면 여기다가 마치 점으로 표시하죠. 점을 찍어서 구두점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구두점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옛날 동양에서는요. 우주의 근원을 점으로 표시해요. 여기 태극도 돼요. 우주의 씨알. 그러니까 큰 대자 같은 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 해서요. 사람을 가지고 우주까지도 이걸 표현합니다. 하나이면서 위대함은 뭡니까? 하늘이 돼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것의 상징이 사람에서 와요. 큰 사람. 큰 사람처럼 진짜 크다. 크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크다라는 걸 가지고 우주를 다 위대한 건 다 이렇게 이 대자로 설명하는데 그게 결국 사람 몸에서 왔다는 건요. 사람을 참 중심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다 점 하나. 사람인데 아주 씨알이 되는 사람이다. 그럼 더 큰 거예요. 클 태자예요. 요거는 더 크다. 그런데요. 이건 또 그냥 씨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알 같은 걸 의미하니까요. 둥근 알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콩태자로도 써요. 이게 콩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이제 요놈이 이제 어떤 좀 이것 참 중요하다고 본 거죠. 콩이. 그래서 만약에 구슬옥자 하면요. 임금왕자인데 여기다 알 해놓죠. 사실은 이게 구슬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슬들이 꿰져 있는 모습을 말한다. 이 점을 가지고 둥근 구슬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자, 점 하나 가지고도 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쓰죠. 이거. 뭐죠? 이게 주인주자. 뭔가 중심 센터란 뜻이에요. 어떤 불의 어떤 심지라고 보는데요. 옛날에 보면 꼭 밑에가 임금왕자가 아니고요. 나무목자에 가까워요. 거기 위에 뭔가 뭐죠? 나무목 위에 뭔가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뭔가 불 붙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불의 제일 센터를 가르쳐요. 아무튼 이게 이제 등잔불에 뭔가 이렇게 받침이 있는 등잔불에 뭔가 이렇게 불이 붙였다라고도 보는데요. 아무튼 핵심은 뭔가 불의 심지, 제일 중심. 그래서 주인, 뭔가 중심을 의미할 때도 씁니다. 모든 것의 중심. 홍익학당 그거 뭡니까? 마크가. 요거죠. 그럼 요 놈이 제일 중심이란 걸 표시할 때 꼭 우리는 둥근 점을 찍게 돼 있어요. 예, 요것도 하는 생각이면 이게 이제 이 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단순히 뭐죠? 그 구절 나눌 때 쓴다고 해서 그렇게 구두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 의미는 그런 어떤 둥근 점을 의미해요. 동양에서. 그게 신성한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진짜 둥근 어떤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재밌는 게 클테자가 사람인데 사람 중에 씨알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건 그 뭐죠? 생명수. 그 사람의 생명수에서 이 물에서 흘러나와서 인류가 번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받들 만한 위대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 이렇게 그리다 보면 헷갈리네. 요거 있죠? 요 글자. 예, 요거예요. 같은 거예요. 요게 더 간략한 그림이고, 요걸 더 의미를 더 어떤 붙여서 그리면 이렇게 돼. 사람 중에 위대한. 그럼 이 생명수를 점 하나로 표시했던 우주의 씨알이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면 태극은 이때 뭡니까? 태극 이러면 우주의 씨알을 의미할 때, 태극할 때 이 태를 쓰는 이유 아시겠어요? 점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위대한 사람 뜻하고, 클 태자. 혹시 이름에 태자 많이 쓰시죠?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요렇게 되고, 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놈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여기 이제 물수가 들어가서 태자가 되는 거죠. 제 한자 이렇게 풀이하는 거 좀 보시면 공식들이 보일 거예요. 늘 일관되게 표현해요.
어떤 물건이 있죠. 물건을 이렇게 양손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손이 나중에 그림이 이어져요.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함께 공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버려요. 이거 진짜 안 보이시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얼마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일획은 그래도 끝내죠. 예. 요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전서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삐칠별자라고요. 뭔가 아까 그거는 이제 구절 제가 이름도 안 읽었나요? 요거는 뭐라고요? 구절 어떤 주 그럽니다. 주인 아까 이 글자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자를 가지고 음을 붙인 것 같아요. 주 중심이 된다, 주인이 된다 이 소리고요. 요거는 삐칠 별 그럽니다. 뭔가 삐친 옆으로 삐쳤다. 삐친 별. 그러면 요거는 쉽죠. 한 액짜리 부수인데 요거 많이 들어갑니다. 한자에 많이 쓰죠. 요거 딱 봐도 그냥 새 모양 한 것 같죠. 각골문에도 이래요. 반대로도 써요. 그냥 이렇게. 금문도 비슷하고요. 예. 전서에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늘어지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격하게 구부르기도 하고. 예. 이건 각골문이나 금문. 금문이 주나라 거, 각골문이 은나라 겁니다.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전서. 전서는요, 이제 우리가 아는 한자 바로 직전 단계. 춘추 전국 시대 때 쓰던 거. 그 다음 요거. 왜 새인지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눈 붙여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떠 있는, 뭐죠? 예, 그런 오리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고리 궐이라고 있어요. 예, 갈고리니까, 예, 한데 갈고리니까 원래 전서에는요, 진짜 갈고리처럼 그려져 있어요. 요것이 지금 좀 펴져서 쓰입니다. 이런 거는요, 지금 큰 의미는 없고요. 한자를, 이제 유형화된 한자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간 것들, 이제 어떤 게 들어간 것들 해가지고 이걸로 부수를 삼았는데 실제는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자 본색을 더 또 안 드러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그 한자 핵심 의미가 아닌데 그게 부수가 돼버린 게 많아요. 형식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는 이걸로 그냥 부수를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수가 뭔가 그 한자의 중심같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한자의 원 뜻을 분석해 보면 나중에 제가 1800자 해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부수 어떤 큰 뜻이 아닌데 이거 부수로 그냥 분류하기가 편하면 이렇게 넣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하려면요. 부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부수도 잘 아셔야 되지만 그 한자에서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한자의 중심 뜻이 있어요. 꼭 지금 부수가 그 한자의 중심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편의상 나중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오늘은 한 획으로 된 것만 한번 해봤습니다.